예, 화이트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당의 쇄신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같은 날 장제원 의원이 주축에 된 의원 포럼 혁신 미래 포럼이죠. 같이 열렸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김종혁입니다. 네. 자, 어제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모두가 행복한 개혁은 혁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내용이 일부에게는 좀 불편하고 또 반대될 만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갈등이 예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분위기 회의 어땠습니까? 예, 어제 모든 의원들이 천 의원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결코 분위기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행크도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 위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결국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누가 더 빨리 변화하고 혁신하느냐 이런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의 그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방 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만 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당을 혁신하겠다. 그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당내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 잡음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들 중에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더니 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야,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걸 나타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크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의 체질 개선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역시 공천 룰, 공천 규정과 관련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여기에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천은 물론 이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천이 혁신안의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혁신을 한다면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불거졌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집단, 계파를 위해서 무슨 공천 학살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과 무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2016년에 그 우리 당은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탄핵까지 당했던 쓰라린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코 공천이라는 것들이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 인이나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도가 바뀐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그런 말씀을 제가 대변인으로서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겪게 되는 당의 갈등 이 상황은 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천 제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천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걸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천 제도를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 순회를 하면서 그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의원님들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도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혁신위원회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나눴다고 했는데 말씀이죠. 근데 출범 전부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어요. 또 김재정 의원이 어제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했다 하고 발언을 해서 또 김정재 의원이죠.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최재형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혁신이가 출범을 하니까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먼저 출범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 대표의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추천을 해서 저 혁신위에 들어서 대변인을 맡고 있거든요. 예. 저는 조수진 의원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충돌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물론 제가 만약에 그 구성을 보면은 지금 예. 최재형 그 위원장이 그 7명을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김정재 의원이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최재형 위원장님께 그 사과 전화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보면은 위원장께서 추천한 게 조혜진 삼선 의원. 네. 이분이 무슨 이준석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당 관료 출신인 노영호 의원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때 그 혁신이 대변인을 했던 이용남 씨가 있고, 네. 경실련 의원이고 명지대 교수인 정혜옥 교수가 있고요. 네. 여성분이시죠. 네. 이용남, 정혜옥 두 분은. 그다음에 그 곽향기 변호사이자 서울시 의원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구형모 화성시 의원 이 두 분이 계세요. 예. 안철수 의원이 그 이준석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곽향기 이분은요. 이 당 쪽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시의원들 명단을 놓고 다 걸렀어요. 네. 그래서 그 뽑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신 거고요. 예.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왜 무슨 뒷배경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또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를 이준석 그 대표가 먼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고래 싸움에 저희가 새우등 터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은 때요. 사실 저희는 사심 없이 정당 혁신에 매진할 테니까 제발 저희들 이 혁신위에 대한 얘기는 양쪽 다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같은 날에 장제원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혁신 포럼도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친윤계의 혁신위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를 위해 일하는 게 전혀 아닌데 저희가 왜 그 친윤계의 견제 대상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이게 열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앵커나 저나 많이 기자 생활도 했지만 이건 그냥 그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혁신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같은 날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미래 포럼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인 또 취재가 있었는데 미래 포럼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안철수 의원도 소리를 하셨죠.
쓴소리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또 안철수 의원도 참여를 해서 네. 눈길이 쏠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친윤계와 이제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건 저 혁신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미래혁신 포럼 같은 그런 공부 모임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부터도 이 포럼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혁신위에서도 받아서 검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과 예를 들면 지금 친윤계 의원님들이 서로 손잡는 게 아니냐. 그건 저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은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니까 당내에 있는 어떤 주류 세력이나 그런 분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특별하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께서는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담스럽고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당 안에서는 그 시각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혁신위 활동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각들이? 그럼 분명히 부담이 되고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을 만났더니 최재형 위원장님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최 위원장님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안은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최재형 표 혁신안이 될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때 어떤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당내에서 가장 중도적 입장에다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또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 혁신안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거부감이 없이 혹은 또 국민들로부터도 저분이 했으면 좀 인정이 되겠다라는 분이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최재형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의원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최재형 의원을 지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혁신안이 어떤 특정 인이나 그게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다음 달 7일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저희 혁신위에서 그야말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문제죠. 그건 전적으로 윤리위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어느 누구도 저희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별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혁신이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내 분위기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징계 수위에 대한 예측을 좀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기 관점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관점일 뿐이고 결국은 윤리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징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징계가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근데 법리적으로 볼 때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런 식의 제목이 잡혀 나가니까 마치 무슨 편을 들거나 두둔을 하는 것처럼. 근데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그냥 법리적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았겠는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언론 보도가 그 부분만을 초점을 맞춰서 법리적인 부분을 마치 개인의 의견, 법리적인 해석을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